자, 196쪽에 기출사회독해 두 번째 거 볼게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사실 이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는 건물주, 그리고 이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세입자죠. 그러면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 그럼 누가 이제 이걸 고쳐야 될 것인가? 네, 보면 법조문에 의하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자,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볼 겁니다. 뭐 따로 정리 요거만 쓰시면 돼요. 예, 요거.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까? 요게 이 문단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문단을 보면 사법의 범위를 이야기하죠. 개인과 개인의 재산, 가족 관계 뭐 이런 경우인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대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을 당사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왔죠? 따라서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 중심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 답 나와 있죠, 그죠? 어떤 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자, 이것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지만 계약 내용이 우선되기 때문에 계약을 만약에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 라고 했다면 세입자가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간단한의 기준은 뭐야? 간단한의 기준이 뭔가요?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자, 이때 계약자의 원칙, 임의법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난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랬을 경우,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모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지금 어긋나는 거야.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간단한 건 세입자가 한다라는 것도 지금 법률과는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무효되거나 벌금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자, 뭐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선 여기다. 그죠? 우선 자,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뭐 뒤에 가면 법적 불이익도 있고 계약의 효력도 무효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속법규라고 한다. 단속법규.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팔았을 때 만약에 팔았다. 파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법적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자체는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판 것 자체가 무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문단, 자, 그래서 요 문단은 사실 따로 정리할 게 없는 게 요거예요. 예, 요겁니다.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경우.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보자. 법률과 어긋난 계약은
계약을 주거나 계약을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만 계약은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를 보면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강행법규라고 한대요. 강행법규. 자, 그리고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예를 들어 뭐 뭔가를 넘기기로 했는데 넘겼어, 실제로. 실제로 넘겼다면 이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네가 가져간 거 부당이득이니까 내놔, 뭐 이런 거겠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 이런 게 있나봐요.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고요.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써드릴게요. 법률과 어긋난 계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부정돼. 아, 그리고 요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강행법규와 관련된 거죠. 요걸 체크를 안 했네요. 그리고 얘가 뭐였죠? 얘가 단속법규. 단속법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법이 어려운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요런 경우, 저런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아?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하면서 네가 위조지폐를 만들어주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고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도 돈을 줬어. 에? 그러면 이것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죠. 그럼 계약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조지폐를 받으면서 돈을 건네줬으니 그 돈을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건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자, 비례 원칙이 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갑자기 너무 급하게 국가 얘기를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급박하게 지금 뭐 다 사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갑자기 국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좀 끼어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약에 개입하더라도,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에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 이런 비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문단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일단 하나는 부당이득 띄었어야 되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 행위일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국가가 개인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일단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해서여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만큼만 해야 한다. 비례의 원칙 해야 함. 네, 이렇게. 왜 잘리고 그래? 자, 들어와. 됐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풀어 보시고요.